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세편 목차를 보면은 그 5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잠깐 소개를 드리고 바로 관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부가세 이론이 나와요. 부가세는 일단 그 5가지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제가 부가세 전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이론을 많이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부가세는 이론보다도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그 실기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추려드리고요. 좀 그 부가세 분계에 좀 집중하는 게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파트 2는 파트 2 부가세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이 크게 한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사실 엄밀히 따지면 4가지죠. 마지막은 연습이니까 일단 4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부가가치세 기본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뭐 부가세란 무엇인가, 부가세 처리할 때 필요한 기본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걸 보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라는 증빙이 필수적이거든요. 요거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2번째 그러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매출세액, 4번째는 매입세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관련 내용을 볼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돼 가지고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참고로 요 4가지 내용은요, 이걸 위한 거예요. 마지막 부가세 회계 처리를 위한 겁니다. 참고로 부가세 그 객관식 문제는 3개 나옵니다. 3개. 어떤 경우는 2개 나올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3개가 나와요. 그래서 뭐 다 맞추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1개 정도는 그냥 제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되게 어려운 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부가세 내용을 다 다루는 거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예. 차라리 그 시간에 저희 그 전표 관련된 분계 연습이라든가 아니면 회계 쪽을 보는 게 더 효율적이긴 하죠. 예. 어쨌든 저희 부가세 일반 전표 일반 전표 아니 메인 매출 전표. 예. 일단 저희 그 분계에 관련해 가지고 일단 부가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이론을 따로 보는, 그러니까 그거 자체만 학습을 하는 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더 큰 거를 이제 숙지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주요 내용만 잘 기억해 주시면은 됩니다. 네,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실기 쪽 보면은 메인 매출 전표라고 6문항이 나와요. 18점인데 그거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회계처리 자체는 우리가 그 회계 파트에서 공부했던 거 있죠? 그게 그대로야, 그대로. 단 부가세가 있냐 없냐 그렇게 따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계를 바탕으로 해서 부가세 내용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4개 정도 공부할 거고요. 요거는 뭐 별도로 좀 보면서 그 회계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가세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내용이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일단 요번 강의 때는 요거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가세 기본 이론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자, 부가세 기본 이론인데요. 여기서 좀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가세의인데요. 정확히 따지면 부가가치세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VAT라고 돼요. VAT. Value Added Tax 요거 약자거든요. 더해진 가치에 대한 세금이다 이 소리야. 더해진 가치면 우리나라 말로 부가가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약자로 해가지고 VAT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가끔 시험에서 VAT라고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이게 부가가치세 약자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는요 일반 소비세입니다. 일반 소비세.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쓰는 거에 대해서 세금이 분다는 얘기예요. 세금은요 크게 소득 또는 소비에 대해서 부과되는데
소득에 대한 세금은 회사일 경우는 법인세, 개인일 경우는 소득세입니다. 참고로 소득세는 세무 2급부터 나와요. 세무 2급부터 나오고요. 세무 1급에 나옵니다.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세무 1급에서만 나와요. 나중에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은 세무 2급, 1급, 요 제 강의, 또 들으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급수에 따라서 이게 나오고요. 일단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제 부가세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법인세나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소비에 대한 세금은 뭐다? 부가가치세다 이거야. 예. 우리가 소득은 없어도요, 소비는 없을 수가 없거든요. 살아있다면 뭔가 소비라면 살아야 돼. 그래서, 소비는요, 무조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가세는 웬만하면 다 과세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법인세나 소득세는 없거든요. 근데 소비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부가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국세 중에서 가장 많이 거치는 게 부가세 일반적으로 보면은 네. 그만큼 좀 광범위하게 세금이 거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부가세는 일반적인 소비에 대한 세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경우에 소비세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특별소비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그 일반 소비세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린 이걸 볼까요? 이거 위주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이해를 위해서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사례를 좀 볼 건데요. 일단 ABC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ABC는 사업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소비자가 일반 사업자한테 물건을 사서 소비를 하는 그림이에요. 예. 그래서 사업자는 ABC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어떤 방식으로 도출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예인데요. 참고로 그림 밑에 다 설명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먼저 A 사업자를 볼게요. A 사업자. 자, A 사업자를 볼 건데 A 사업자는요.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100원에 팔았습니다. 그죠? 그럼 A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0이고 수익이 100이니까 이익이 100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A는 부가가치를 100원을 창출시킨 거죠. 빵원짜리를 100원짜리 만들었으니까 가치가 더해진 거예요. 부가가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A가 이제 부가가치를 100 창출했어요. B가 A한테 물건을 삽니다. 그럼 B 입장에서는 100원의 비용을 들인 거죠. 그죠? 그리고 요 100원짜리 물건을 사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300원에 팔게 했다. 300원. 그러면 B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는 300 빼기 100이니까 200이 되는 거죠. 그죠? 예. 200이 되는 거고. 그리고 C의 경우, B가 판 300짜리 물건을 가지고 이걸 600으로 가치를 높여서 최종 소비자한테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C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어떻게 되죠? 600 빼기 300이니까 부가가치가 300이 나오는 거예요. 300. 이해되죠? 예. 그래서 회계상 이익이요. 부가가치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금액이 커지면서 그만큼 뭔가 가치를 이렇게 높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C가 600원에 판 거를 사가지고 소비자가 소비를 해버리는 거죠. 그 여기서는 이제 끝이죠. 끝이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A가 만들어낸 부가가치, B가 만들어낸 부가가치. C가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각각 100, 200, 3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비자는 A, B, C가 만들어낸 부가가치를 다 소비를 하는 거죠. 그죠?
다 소비를 하는 것이고, 최종 소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담을 하는데, 우리나라 부가세는 10%입니다, 10%. 그래서 600원짜리 소비하면서 최종 소비자가 60을 부담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부가세를 각각 A, B, C가 자기가 만들어낸 부가가치에 비례해가지고 부가세를 이렇게 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면서 부가세 60을 부담을 하는데 요걸 C가 걷어 이렇게. C가 걷고요. 그리고 C가 B의 물건을 사면서 부가세를 또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계산해 보면은 A가 부담하는 부가세는 10, B가 부담하는 부가세는 20, 그 다음에 C가 부담하는 부가세는 30. 요걸 다 더하면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60을 부담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가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제 신고 납부가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소비하니까 부가세를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를 부담하는 자를 담세자라고 해요. 담세자.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소비자가 부가세를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자 ABC가 이 60을 서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각각 신고 납부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를 100만 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10 부가세를 좀 이렇게 대신 징수해가지고 납부를 하는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가 200이니까 여기에 10% 해가지고 부가세 20 신고 납부하는 거고. C 같은 경우 30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가세는 소비자한테서 이렇게 걷는데 보시면은 단계별로 부가가치가 증가하면서 부가세가 생기는 거니까 단계별로 요거를 걷어가지고 ABC가 이제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또 간접세라고도 불려요. 왜? 부담하는 자하고 신고 납부하는 자가 다르게 돼 있어. 소득세나 법인세는요, 내가 소득을 얻으면은 내가 신고 납부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부가세는 그렇지 않아요. 소비자가 돈을 쓰기는 쓰는데 이거를 소위 뿜빠이를 해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사업자 ABC가 신고 납부를 한다는 거야. 그럼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10, 20, 30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사업자 입장에서? 얘 거야, 얘 거. A, B, C가 각각 지가 만들어서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걷어가지고 A, B, C가 적절히 이렇게 자기가 만든 부가가치의 어떤 그 금액대로 서로 이제 나눠가지고 신고 납부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걸 좀 보셔야 돼요. 네 번째.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세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죠. 예, 소비자가 직접 갖다 내는 게 아니고요. ABC가 소비자한테 걷어가지고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뭐라고 한다? 거래징수라고 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요 거래징수. 이거 간혹 시험에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은 좀 부가세 전반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가세 특징에 대해서 뭐 특징. 자, 부가세 정의 있죠? 재화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앞 페이지에서 사업자 ABC가 부가가치를 만드는 과정을 봤어요. 그래서 그 단계마다 부가가치세가 신고 납부된다 이런 얘기죠. 예. 부가가치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일반 소비세 이렇게 있고요. 간접세는 뭐다?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자하고요. 그리고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걸 간접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세. 대한민국 정부가 걷어요. 이거는 지방세가 아니에요. 물론
그 부가세 일부를 지자체에다가 나눠주기는 하는데, 일단은 1차적인 징수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그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중앙정부. 그래서 부가세는 어디다 내냐면요. 이건 세무서에 내요. 시청이나 구청에 내는 게 아니라고. 예. 그리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요. 이 공식을 얘기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가지고 납부세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뭔지 좀 이야기 드릴게요. 자, 사업자 A가 있어요. 그 B가 있고요. 사업자 A가 100원을 들여가지고 200원짜리 물건을 만들었어. 그죠? 그리고 A가 이걸 B한테 팔았다고요. 그 B는 이거를 400원에 팔았어요. 소비자한테. 그죠? 그럼 B 입장에서는 어때요? B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400원의 물건을 파면서 여기에 대한 부가세를 40을 징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매출세액. 물건을 팔면서 부가세를 걷는 거야. 반면에, B는요, A한테 물건을 사는 거죠? 이걸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매입을 하면서 부가세를 A한테 뜯기죠. 그죠? 그럼 매입하면서 부가세를 20을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럼 B 입장에서는 40을 소비자한테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매입한 거에 대해서 20을 부담을 하는 거니까 B 입장에서는 최종 납부할 세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 빼기 20 해가지고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세액이 40이고 매입세액이 20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전 단계에서 내가 부담한 세금이 있죠. B의 전 단계면 A잖아, A. 그죠? 그래서 B의 직전 단계에서 이제 부담한 세금을 깎아주게 되는 거예요. 공식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예. 뭔 얘기 이해되시겠어요? 예. 하다 보면 알아, 하다 보면. 내 전 단계에서 나한테 뜯어간 부가세를 이제 공제를 받는구나.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 특징에 대해서도 좀 시험이 나오니까 이거 좀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부가세 납세 의무자, 납부 시 이렇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세금은 일정 기간마다 신고 납부가 돼야 됩니다. 부가세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신고 납부되고요. 법인 같으면은 1기 예정, 1기 확정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은 법인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4번 부과되는 거죠.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만 신고 납부를 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부가세를 일단 누가 내느냐? 이제 납세 의무자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얘는 누가 되겠어요? 얘는 사업자가 돼, 사업자. 그래서 원래 소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면은 소비자가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게 맞을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소비자가 일일이 다 그거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되니까 너무 번잡스러워. 그래서 소비자의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업자한테 네가 부가세를 대신 징수 납부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는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을 하되 이 부분을 대신 신고 납부해 주는 자는 누구야? 사업자.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개인도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이 부분 주의하세요. 네. 그래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경우는 이게 사업자일 수도 있고 일반 개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일반적으로 사업자, 즉 내가 독립적으로 서비스나 물건을 이제 공급해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얻은 이익을 구성원한테 분배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회사는 회사에 이익이 나면은 그걸 주주한테 배당을 주잖아요. 그게 영리활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그 조직에 이익이 났다고 해서 구성원한테 이익을 분배하지 않아요. 그냥 법인 안에 그냥 재투자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즉 이익을 구성원한테 배분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부가세를 부과를 한다는 거죠. 예. 참고로 회사가 손실이 났어요. 손실. 그래도 부가세를 내야 돼. 왜?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소비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소비자는 부가세를 부담하는 자고, 재화를 수입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그냥 본인이 그냥 추가로 신고를 하는 것 뿐입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간접세라고 보죠. 간접세. 자, 그 다음에 납부식인데요. 제가 법인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전산회 1급에서는 법인이 나오니까 요거 위주로 보셔야지. 그래서 부가세법에서는 1년을요 1기, 2기로 나눠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1기를 또 2개로 쪼갭니다. 그러면 1, 4분기, 2, 4분기 이렇게 되죠. 2기 같은 경우 3, 4분기, 4, 4분기. 그래서 첫 3개월을 예정신고, 두 번째 3개월을 확정신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 3개월치에 대해서 그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게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1기 확정이다. 그러면은 2, 4분기에 대한 부가세를 계산해가지고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부가세를 환급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죠. 환급은요, 확정신고 때만 가능하고요.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30일 이내, 즉 7월 25일 지나면은 7월 26일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30일 더해가지고 딱 30일 될 때쯤에 부가세 환급해줍니다. 다만 수출입에 관련된 거는 조기 환급이 가능한데 저희 교재에는 조기 환급까지는 아마 없을 거예요. 조기 환급은 보통 없구나. 조기 환급은 세무 2급 이상에서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기 환급은 넘어가고요. 일단 환급은 좀 늦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산세가 있는데 가산세도 예정신고 때는 안 걷어요. 확정신고 때만 가산세가 나옵니다. 왜? 가산세는요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묵혔다가 한 방에 딱 좀 터트리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 2급 가면은 가산세 계산하는 거 나와요. 가산세. 요것도 좀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건 세무 2급 가서 자세히 이야기 드릴 테니까 일단 전산회계 1급에서는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좀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부가세 흐름 같은 거 볼게요. 추가로. 자, 부가세 거래 흐름, 계산 구조,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기본 이론으로 나오는데요. 자, 거래 흐름. 이거는 세법적인 측면에서 본 겁니다. 자, 거래라는 거는요, 뭔가를 주고받는 얘기죠. 저희 회계 파트 1장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거를 또 세법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거래는요, 궁극적으로 뭔가를 사거나 뭔가를 파는 거, 이렇게 나뉘어요. 그리고 사고 파는 행위를 두 개를 쪼개보면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하는 매출 매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거래가 있다, 기타 거래. 기타 거래 대표적인 케이스는 유형자산 매입이나 유형자산 매각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래합니다. 이럴 때 관련 서류를 주고받는데 대표적인 서류가 뭐냐면은 세금계산서고요. 이에 준해서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도 인정이 돼요. 이거 세 가지는 국세청에 다 신고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서류를 주고받습니다.
물건을 팔면 내가 이 서류를 발급을 해주고요. 물건을 사면은 내가 이 증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증빙받은 걸 바탕으로 해서 판매액의 10% 계산하면은 매출세액이 나오는 거고요. 구입액의 10% 계산하면은 매입세액이 나오는 거야. 그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최종적인 납부세액이 나올 거란 말이죠.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 나오거든요. 요것만 부가세 내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냈다가 환급받고 이런 게 아니고 한 번에 정리해서 남은 짜투리만 세금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무서에 납부할 부가세가 계산이 되는데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구조. 요게 이제 전체적인 계산구조인데 참고로 예정신고 누락이나 대손세 가감은 이건 세무 2급에 나와요, 보통. 근데 일단 구조 설명 때문에 제가 둔 거고요. 그리고 가산세 같은 경우도 세무 2급에 나와요, 세무 2급. 네. 근데 그냥 기본적인 맥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세 계산할 때는요, 이렇게 돼요. 재화나 용역을 팔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책정하고요. 여기다 10% 곱해, 10%. 일반적인 경우 10%입니다. 근데 이제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예요, 0%. 근데 일반적으로 10%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10% 곱해가지고 매출세 구하고요. 만약에 확정신고를 한다면은 예정신고 누락분을 추가해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1, 4분기 때 빼먹고 안 한 게 있어. 그리고 2, 4분기 때 합쳐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대손당하면서 부가세 날아간 거 있죠? 그걸 이제 빼줍니다. 빼주거나 더해줄 수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계산하면은 매출세액이고요. 여기서 이제 매입세액을 빼는데 일반적인 매입세액에서 예정신고 누락분 있죠? 즉 1, 4분기 때 매입한 걸 빼먹었다. 그럼 2, 4분기 때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 더하고요. 여기서 이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게 있어. 부가세 공제 안 되는 게 있다고요. 요걸 빼주면은 총 매입세액이 나와요. 전체 매입세.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은 납부세액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제 최종적인 납부세액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일단 전산회계 1급에서는 여기까지 나오고 또 여기까지. 즉 매출세액 얼마, 매입세액 얼마. 거의 대부분 이거 나오니까 요거 좀 보시고요. 세무 2급 이상 가면은 요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세무 2급 할 때 부가세가 좀 더 빡세게 나올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세무 2급 강의도 쭉 여러분들이 들으셔야겠죠? 네. 그래서 기본 세율은 10%고요. 특수한 경우에는 0%하면 0%. 왜 0%를 하냐? 과표가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과표가 0인 건 아니에요. 세금이 0이란 얘기지. 예. 그럼 이 과표가 나중에 그 매출 금액하고 뭔가 이게 좀 비교가 돼가지고 정확한 세액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 구조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뭐 나중에 또 문제 같은 거 보면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장인데요. 부가세는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주사업장에서 모아서 내는 경우 아니면은 본점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다르게 이제 신고 납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부가세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는 거예요, 원칙이. 사업장의 정의는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 하나 뭐다? 자, 요 사업장 범위. 자, 여러분들 요거 암기하십니다. 이거 암기해야 돼요. 외우세요. 외워. 뭐 설명을 드리자면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하다가 시간을 많이 쓰면은 딴 걸 못하니까 그 외우세요. 외워. 네. 좀 헷갈릴 만한 거 있죠? 부동산 임대업하고 매매업. 부동산 매매업이면은 본점을 얘기해, 본점.
부동산 임대업이면은 임대 부동산 자체가 사업장이 됩니다. 예, 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장이 아니고 뭐예요? 본점이야, 본점. 본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간혹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부가세 기본 이론을 다 마쳤습니다. 자, 뒤에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이거는 앞에 걸 외워서 그대로 푸는 거니까 이쪽 문제는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푸시다가 잘 모르겠으면은 저한테 질 주세요. 아시겠죠?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